제의 안 하면 자, 드디어 또 기다리던 시간이 또 공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참 신세를 스스로 볶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려고 참 별의별 준비를 다 했는데 강사가 시험차는지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 하여튼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가네요. 그래서 준비해온 거는 이제 요거 한번 하면 일산지사 교육이라는 인터넷으로 네. 여기는 연습 문제. 엉뚱한 거 들어가 있네. 이거지. 이건 아니야. 그냥 이걸로 4개 쓴 메일에 보면 잠깐 4개 쓴 메일 잠깐 도전? 아니다. 다음. 그러면 일산 제목. 잠깐만. 여기부터 아니다. 이게 언제 거야? 오래된 거 같은데? 3월 4일. 그건 아니야. 네개 쓴 메일 한번. 이게 4개 쓴 메일인가? 네네. 요게 요거 나눠드렸죠? 요거 아니요. 안 나눴어? 네. 없어? 무슨 리가 있나? 뒷페이지 다 있지. 여기 있잖아. 흑백으로 흑백 네 있습니다. 네. 컬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제가 사실은 요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요게 그때 밥 먹으러 간 데 있죠? 그 근처에 유한산업이라는 데를 제가 챌린지 지점장한테 월납을 280만 원하고 소멸성을 한 500만 원 받고 이렇게 한 데예요. FP가 얘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 세율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지를 하고 나중에 이걸 엑셀을 하는 건 나중에 또. 이거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그래 오케이 이거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게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소멸성과 장기를 2개를 섞어서 제한하는 방법을 제가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기 시작했던 한 280만 원짜리 월납을 받았던 요때부터 이게 되는구나. 장기와 소멸을 섞어도 되는구나. 섞으니까 전부 다 소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컨셉을 입히니까 2가지가 같이 되더라냐면 밑에로 내려보시면 이게 이 절세, 세금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소멸성 위험보험료가 싸다고 그랬어요? 장기 적금식 위험보험료가 싸다고 그랬어요? 소멸성이 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장은 소멸성에다 많이 넣고 소멸성에 없는 것을 장기보험에다 넣어서 하는 이 케이스. 이 플라스틱 기업을 꼭 단체보험이 아니어도 다른 업종도 이렇게 해도 돼요. 식당도 이렇게 해도 되고 고시원도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업종 공장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장기가 더 싼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소멸성이 싸요. 그래서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아니어도 개척 영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만 갖고도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FP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라는 거 이것도 한 복사를 하나 넣어드렸고 또 이제 빈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보고 연습하라는 문제도 한번 넣어드렸고 이걸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나가는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세금 문제는 더 잘 알 것이라고 믿고 통과를 할까 합니다. 잊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네.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이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업체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로 보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아니지. 그래서 그러면 자 요거가 마침 있으니까 한번 여기 이게 나오나 모르겠어. 연습하자. 오케이 마침 잘 됐네. 요 앞에 연습 1, 2 여기서부터 한 30분만 하고 가자. 그래. 암만 뭐 플라스틱 요 좋은 거 자랑해 해도 진짜 좋은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밑바닥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냥 이따 맛배기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다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때가 있어. 이걸 놓치면 안 돼. 1번으로 개인 사례로 가서 보시죠. 자 위로 쫙 올라가면 요거는 0.23%예요. 우리가 요율이 사출인 경우 필름하고 사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21억을 가입한다. 그러면 0.23%로 해서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눌러봐봐요. 이렇게 눌러보면 요거 D7 곱하기 5년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수식을 다 넣어놨어. 기본 몇 가지만 넣으면 쫙 나오게끔 이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빅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액이 다 요거는 소멸성은 전액이 다 비용 처리가 되죠. 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아니면 요거를 또 줄이든지 문들이 다 줄일 테니까 보면 과세 표준을 위로 좀 올려서 과세 표준을 1억 5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좀 더 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몇 퍼센트? 41.8%. 버는 족족 41.8%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자 2% 3%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번 돈의 41.8%를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헷가닥 한다, 헷가닥.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보면은 여기 스톱. 그래서 요걸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면 이제 요거 똑같이 비용 처리가 되고 요걸 누르면 요거에 몇 퍼센트? 41.8%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세금. 왜 덜 내냐? 요만큼을 일반 판매 관리비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는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래서 5년간 650만 원을 해주니까 요거는 또 41.8% 하니까 270만 원이 비용 절세가 된다.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12% 요거 비용 처리 가는 금액 눌러보면 12%가 대략 비용 처리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 금액에 대해서 이 41.8%가 절세가 된다. 540만 원이 절세가 된다.
장기 보험을 통해서 두 개를 합치면 절세가 얼마가 된다?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환급률이 87.8%니까 거의 다 찼고 까지는 돈이 6천만 원 내고 얼마 까져요? 740만 원까지죠. 700만 원, 800만 원까지죠. 700만 원 까진다고 치면 위에 올려보시면 2,400만 원 하면 약 3천만 원이 5년 동안 없어진다. 그런데 비용 처리가 얼마가 돼?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니 5년 동안 사장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를만 내면 된다?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으로 해결된다. 1년에 300만 원이면 21억과 장기보험이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제안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해? 이제 백과장 해서 백과장 실제로 여기다 막 써서 설명을 했어. 이 지저분하잖아. 써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기계를 더 넣으래. 기계를 더 넣으래. 그래서 그럼 다시 수정해 갖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이거 두고 가래. 그러더니 일어나려고 이제 백과장 부르더니 요거 잘 뒀다가 내년에 세무서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한테 얘기해서 꼭 비용 처리 받도록 꼭 얘기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드는 장기보험은 절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절세가 많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계약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죠. 2,400만 원 없어지고 700만 원 없어지고 3,100만 원이 없어지는데 세금으로 1,500만 원이 반가이가 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인을 쫙 할 수가 있다. 이게 꼭 플라스틱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 알기만 하면 된다. 자, 다음 쭉 넘어가고 이 법인 사례는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이 좀 위로 올리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율 계산하는 방법도 누진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알아야 되고요. 연습 문제를 가서 보면 다음 연습 문제 다음 여기 보면 자 법인은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좀 더 키워. 자 이게 손익계산서가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흘러가는 과정. 매출액 물건 판 거에서 뭐를 빼? 매출 원가를 빼. 그나마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판매가에서 들여온 가격이야. 응? 이게 매출 원가. 그리고 그게 매출 총이익이야. 그리고 종업원이 막 판매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사장 월급도 들어가. 이게 판매와 관리비에 들어가. 매출 원가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인건비 원가에.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내가 판매가액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다. 그 중에서 직원들 내근 직원들 쓰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매 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을 그러면 이걸 빼면 뭐가 남아요? 돈을 버는 거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야. 또 영업의 수익이 들어온 거 있으면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빼주고 이자 소득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월세 들어오고 그러면 영업의 수익 이런 거 빼주고 덜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해당되는 거 10%, 20%, 24%, 22%를 적용하고 주민세를 포함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 순이익이 남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나면 이게 사내 유보가 돼서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가 얼마나 되냐?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자본금에는 원래 주식에 들어 주식 발행금, 뭐 자본잉여금, 뭐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여러 가지 게 있죠. 이게 이제 자본금에 포함돼서 이게
매년 당기순이익은 얼마를 내냐와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사 가치를 계산하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상속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거는 다 계산할 줄 아시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할 수 없고, 저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하여튼 봐야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돼서 이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 보험료는. 여기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 22%, 12%, 11%가 결국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은 세금이 20%, 2억 이상 되면 22%잖아요? 아니에요? 22% 맞죠? 22% 맞습니다. 네. 20%가 법인세고 2%는 주민세가 있어서 22%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 할 주민세. 자, 넘기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훨씬 더 높아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세금을 내는 순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총 수입 금액 6가지가 있죠? 사업을 하시니까 사장님은 6가지 소득이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몇점 찍어야 되겠다. 기타, 이자, 배당. 기타는 뭐예요? 복권 당첨된 거 뭐 이런 것 등등.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얼마 이상? 지금 1,000만 원이 2천만 원에 2천만 원이라고 치고 2천만 원 이내면은 이자와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 소득세 15.4%는 얼마를 딱 내면 끝나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걸 분리과세라고. 분리과세. 끝. 그걸로 끝. 원천징수하는 끝났다. 분리과세.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종합소득으로 우리 세금을 내는 총수입으로 집어넣는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무서에 신고가, 국세청에 신고가 돼서 매년 이 사람은 현미경으로 돈을 떼먹나 안 떼먹나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요새 성실신고제도, PCI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5년간 내가 수입과 지출을 찬 나머지보다 자산 증액이 더 많이 된 사람 순으로 청와대에서 쫙 엑셀 리스트로 10,000명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총 벌어온 돈에서 네가 얼마나 이거를 벌기 위해 돈을 썼느냐, 즉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뺀 것이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을 하기 위해서 또 공제를 해줘요. 기초공제, 장애인 공제, 어르신들 어르신 공제 이런 공제를 해주고, 연금 공제 해주고, 노란우산 공제 해주고, 기분 공제 이런 걸 공제를 해줘요. 이걸 뺀 나머지를 소득 금액에서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 과세 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제 내야 될 산출 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한테 10만 원까지 내면 왜 10만 원 다 세액 공제해주는 이런 세액 공제들이 있죠. 이걸 빼내면 결정세액이 되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2번 내니까 미리 낸 게 있으면 내고 나머지 세금을 낸다. 요렇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1년에 돈을 얼마를 벌어서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는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려고 사장님 작년에 세금 얼마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만 사장이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요.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빠. 세무조사 나올까봐 쫄아요. 응? 이 새끼도 얘기했다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와갖고 얘기해갖고 신고하는 거 아니야? 쫄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크레탑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거를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
외감업체,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외감 등록업체는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감사 자료가 딱 나와 있다. 거기에 보험도 나와 있다. 그거를 보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알 수 있다. 법인은. 이렇게 근데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 식당 사장님이면 사장님 세금을 얼마나 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아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조급원도 여름인데 1년에 이 정도면 매출 얼마 돼야 돼? 한 10억은 돼야 되겠네. 어이 그럼 떼돈 벌지?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래 한 7, 8억은 돼요? 그 정도는 되지. 그러면 아이고 다 뺄 거 빼고 나면 한 달에 얼마나 가져가요? 한 2천만 원 가져가요? 1천만 원 가져가. 2천만 원 가져가면 얼마예요? 과세 표준이 2억 4천이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대략 이 세율을 넣어줘서 대략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안서를 갖다 주기 전에 증권 주면 제가 요렇게 만들어 요런 식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말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종합소득세율이 요새 막 최고 하여튼 10억 넘으면 49.5%까지 뛰어갑니다. 이거 돈 벌으면 반은 다 세금이에요. 사장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적당히 나라를 까면서 세금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못 살면서 세금 때문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가져가요. 1,000만 원 가져가면 1억 2천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 가지고 2억 4천 세율을 가서 아이고 그러면 2천만 원이면 뭐 44%를 뭐 42.8%를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해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테크닉을 발휘하시고 봐 이제 끝. 여기는 이제 닫아도 되겠습니다. 닫고 어제 제가 이게 이제 어제 200억이라는 모증권을 어제로 만들었어요. 어렵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해도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진작에 이게 나왔었는데 200억 이상의 가입이 한 번에 들어가야만 이게 판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제서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판매해도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판매는 첫 번째 증권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었어요. 그동안에는 갱신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플라스틱 업체에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키워봐봐. 인수지침 말고 저기 슬립 안내문 요게 이제 쭉 올리시면 이게 이제 메리츠에서 계약자가 누구의 수신이 플라스틱 산업 안전협의회로 이제 안내문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험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안내문이라고도 하고 레이트 코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슬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안내드립니다. 어쩌고저쩌고 대표이사 부회장 김홍범 메리츠가 될 줄 알았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장을 그대로 보내시면 그래서 플러스 산업안전의 전국일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요 증권은 4월 20일 날 딱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계약하면 4월 20일 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계약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하면 4월 22일부터 내년 2022년 4월 20일까지 364일, 363일, 362일, 360일 이렇게 줄어들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배설을 한다. 배설. 오케이? 네.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필름은 0.23%, 0.16%, 제품은 0.23% 되는 거예요. 가입 조건 별점점도 좀 보시면 요거 이제 그 제너럴 컨디션이라고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식 재산조항을 보통 약관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코리안리를 통해서 요율을 구축했다. 이게 영문식 재산종합보험 약관이 돼서 외국 재보험자를 통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밀레니엄 조항이 뭐예요? 밀레니엄 조항? 옛날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2000년 00년을 인식을 잘못해갖고 문제 생기는 것은 보상 안 해준다. 등등등등등 이런 것은 빠지는 거예요. 전쟁, 테러 뭐 이런 것, 부담 뭐 폭동 이런 거 이런 요거가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대입권 포기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통과.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너무 그래요. 요거 빼고 어떻게 한다? 다 된다. 다 된다. 이게 포괄담. 이것 빼고 다 된다. 이게 풍수해가 돼요? 물어보지 마. 지진 돼요? 물어보지 마.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차가 와서 들어가서 쥐가 뜯어먹어도 되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골치 아파요. 쥐가 뜯어먹었다고 물어달라고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지 마. 그 쥐가 뜯어먹었다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나고 풍수에 이런 정도만 얘기해 주죠. 폭설, 뭐 지진 이런 거 된다고 그래요. 쥐가 뜯어먹었다고 뭐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10% 범위 내에서 이거는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일시적 철거 비용, 공권력 면책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은 그래서 문제가 돼 손해 본 것은 안 물어주겠다. 섹션 1 재물 그리고 템포러리 리모벌 일시적 철거 뭐 잠깐 옮기다가 하고는 물어주겠다. 소규모 공사 조항 1억 원 미만의 도급 공사는 공사하는 기간 중에서도 이때는 뭐 사고 났을 때 물어준다. 원래 배석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 담보 5억 원까지 5억 원짜리 2개월 한도로 기계를 들어왔는데 깜빡하고 보험회사도 안 알려줬어. 또 건물을 옆에서 하나 줬어. 그건 깜빡하고 안 했어. 2개월까지는 고지하거나 배설을 하지 않았어도 해준다. 이게 추가재산이다. 그 다음에 소방비용, 불나노나 불끈비용 뭐 이런 것도 1억 원 한도로까지 해준다. 긴급비용 뭐 불나갖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로 막 들여와야 되고 야간 작업을 시켜야 돼. 그럼 돈을 더 줘야 되잖아. 이런 것도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해준다. 손해방지 비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해준다. 그래서 또 뭐 공공기관 조항 이런 내용이 있고 건축가 이런 것도 적용한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것도 인정해준다. 그다음 신체배상 특약은 뭐 요거는 그 특수물건인 경우 해당되는 거고 이것도 특수물건이고 그래서 요거 또 하나는 뭐냐 20년 제조달가액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쇠기계 값으로 보험을 들고 쇠기계 값을 보상해 주는 게 아까 제조달가액 보상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중고값으로 하는 시가로 해주는 게 있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년 초과된 것은 하지 말아라. 제조달가액 하지 마라. 공장이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공인된 가액평가 인정 안 하겠다. 그 감정원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 그건 안 하겠다. 우리는 보험업에 따른 그 기준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정산 적용 안 하겠다. 재고가 가을철에는 많고 겨울철에는 또 적고 뭐 이런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재고정 투자가 있는데 그런 건 골치 아픈 건 하지 않겠다. 가입할 기준으로만 했던 당시로만 하겠다. 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그 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뭐 200억 이상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를 해주고 우리가 200억 이하짜리만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금액이 1사고당 10억 원 이하는 면책금이 100만 원 있고 10억 원, 30억까지는 300만 원, 30억 초과는 500만 원까지 면책금이 있습니다. 이걸 안 물어줍니다. 면책금, 자동차 면책금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장기보험으로 실손을 가입하면 이 면책금이 없어집니다. 여기에는 아까같이 장기 배물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놓으면 그 월랑 소멸성 만들어놓으면 FP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보험으로 실손을 통해서 면책금도 없애게 하고 대물 보상도 해주고 화재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장기보험을 들고 절세도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컨셉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이 기계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기계가 고장났을 때 하는 건데 재산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문의만 그냥 가입금액 100만 원만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1+1으로 그냥 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넘어가 봐야죠. 요 정도.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른 화면 끝냈고, 요거 이제 인수지침입니다. 소재지당 200억 이하 가입 전년도 무사고 업체. 전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업체는 보통 안 받아주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메리츠랑 협상을 할 때 사고 난 것은 좀 할증해서 받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아. 그 다음에 30억 이상 업체는 위험관리 실사를 한 다음에 하자. 위험관리 실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메리츠에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눈이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겠으면 제가 갔다 오도 되고요. 메리츠의 그 영업 담당 직원이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실사 보고서 하면 쓰면 되니까 참 웃긴 거죠.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인식화해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근데 신규업체는 안전진단 현장 사진 이런 거 그래서 안전진단 보고서란에 있고 현장 사진 이런 걸 다 제출해라. 실사 보고서 작성해라. 그리고 대신 장기 메리츠 화재 거는 손대지 말아라. 민원이 생기면 저 죽겠어요. 제일 힘든 민원이 뭐냐면 현대랑 이거를 했었고 롯데랑도 했었고 하나랑도 했었거든요. 왜 좌절은 해주고 우리는 판매를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어요. 왜 인슈코어만 하느냐. 똑같은 FP인데 그러면서 막 지점장한테 얘기하고 단장한테 얘기하고 사업부장한테 얘기하고 막 항의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서 제발 메리츠코를 건들지 말으시라. 그리고 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이게 아까 관계된 사람들이 그냥 영업하다가 실수하거나 뭐 잘못했으면 그냥 말하면 끝나잖아요. 보통 우리 영업하면 싫어 너 안 보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 연합회 거기 뭐 재경부 단체라서 한 50년 이상 된 단체예요. 한국플라스틱 산업안전협의회, 인식구와 메리츠 또 우리 영업하는 동료들 관계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알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냥 화재보험이면 막 가셔도 돼. 아니면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잖아. 혼자도 끝나는데 여기는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달라. 특히 메리츠 물건은 건들지 말아라. 이거 건드리면 메리츠가 담당자가 여러분도 생각해봐. 했는데 내가 원래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해서 3달 됐는데 5달 됐는데 딴 놈이 홀랑 싸게 해갖고 확 가져가 버리면 환수 300만 원, 500만 원 물어내다가 미쳐버리잖아요. 네? 그러잖아도 계약자가 변심이 돼서 생기는 환수도 환자하겠는데 옆에 똑같은 FP가 문제를 삼아갖고 이거 해갖고 가면 더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환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일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멘탈 확 깨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완전 판매가 잘 되도록 진짜 노력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회사도 사는 길이고 다 같이 살 길입니다. 자필 서명 같은 거 확실하게 하고 상품 안내 제대로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계약이 돼야지. 이게 뻐그러지면 괴롭습니다. 진짜 미쳐버리잖아. 돈 다 썼는데 물어내려면. 그러면 100만 원짜리 깨지면 다음 달에 얼마짜리 해야 돼? 200짜리 해야 돼. 200짜리가 안 돼. 당장 생활비는. 그럼 다음에 어떻게 그냥 좀 또 부실한 계약이 또 100만, 200만 원이 또 들어와. 다음에 그게 3달 되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미쳐버리는. 영업이 더 안 되는 게 조급하니까.
그래서 작성 계약이라든가 부실한 계약은 10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저의 영업 철학입니다. 10원도 하지 마라. 작성 계약. 100원, 만원짜리 더해서 100만 원이 들어와도 하지 마라. 그 만 원 때문에 100만 원을 시상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만 원을 하다 보면 내가 보험에 대한 철학과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철학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연애도 해본 놈이 하고 보험 계약한 사람이 또 한다. 그죠? 작성 계약도 한 사람이 또 한다. 그 고객들 중에 변심한 놈이 또 변심한다. 그래서 하여튼 부실한 거가 안 들어가도록 특히 이런 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약권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목조,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근데 천막은 돼요. 목적물 금액 한도는 재고 자산은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안 받아주는데 건물 기계 가입 금액의 50%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받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총 가입 금액의 50%를 하려다가 총 가입 금액 50%를 하자고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재고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기계하고 건물 값에 건물 기계 만약에 10억 들고 건물 5억 들었으면 15억이잖아. 7억 5천까지는 재고를 받아주겠다 뜻입니다. 근데 야정이나 천막은 원래 보험회사들이 안 받아요. 그런데 1억 원까지 받아주겠다. 그런데 30억 초과되는 건물이 좀 크고 공장이 큰 데는 조사한 후에 서베이한 후에 좀 더 받아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형은 2억 원까지. 또 좀 큰 공장들은 금형을 더 많이 넣어도 받아주겠다. 이런 거 좀 더 올리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참 제가 이거를 협상을 해서 만들어냈지만 진짜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공장 관리 상태, 천막 담보 비중, 위험품 사용 여부, 공정 과정과 전년도 사고 유무에 따라서 할인 할증을 할인은 최대 10%, 할증은 최고 30%까지를 인식화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할증을 많이 하면 할인도 우리가 많이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좋다 그러면 할인해주고 좀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보험료 더 내세요. 이렇게 하고 받아요. 전년 사고 났었어? 작년에 바로 사고 났어 30%. 3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컸어 20%, 사고가 적었어 10%. 이렇게 해서 받아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퍼센트는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다니다가 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을 사장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혹시나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은 어떻게 해? 무조건 나빠도 그냥 할인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도 해주고 할인하고 할증하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 인식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기분이 너무나 좋았죠. 이번에 서베이를 하라고 인수 결정을 하라고 15한 20여 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라고 했더니 답이 온 게 참 너무 멋진 답이 왔어요. 우리가 사전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뭘 또 심사하라고 또 연락을 하냐고. 응? 인식화해서 판단한 거 아니냐. 그냥 그대로 인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걸 한 900개 업체를 하면서 그 신뢰가 쌓여져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그런 신뢰가 쌓여져 있을 때 누가 있어서 그래요? 전문의.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어떤 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보험을 만드는 자격증이 뭐라고? 요율 자격증. 보험, 손해보험 중개사. 또 이런 보험을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결정하고 하는 자격증이 뭐라고요? 기업보험심사역, 개인보험심사역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영업에서 담당도 하고 보장도 해보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또 신뢰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잘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일이 나빠지면 안 해.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
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물건을 잘 받아서 손해율이 좋아야 이게 쭉 유지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물건은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요율을 더 높여서 받으라. 자, 이제 요것도 이 상태로 이제 끝났고 다음은 이제 내리면 닫으면 그 하나 둘 자, 요거 쭉 내려보시면 더 내려. 요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여기서 더 조금만 더 위에서 여기서 네, 여기서 저 슬라이드 멘트한테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했던 거죠? 우리 양정수님은 못 봤던 거죠? 또 위에 더 요거에 더 위로 하나 더 요게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건데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했으니까 다 알 것이다 하고 알았죠 하고 넘어가면 내가 나쁜 놈이야. 이게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5분 드려야 됩니다. 5분 이거 지난번에 설명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안서에 이걸 넣어갖고 다니는데 회사에 좀 막 이름 플라팅이라는 건데 그때 얘기했죠. 이 김기현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제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사장을 못 만들어서 못했다. 장기로 47억을 가입하는데 3건으로 대물 9억, 3억, 3억, 9억 가입하고 월납 440만 원을 냈다. 부장보험료가 310만 원이다. 적립보험료가 120만 원이다. 5년간 없어지는 거 곱하기 60 하니까 1억 8,700이 없어진다. 440만 원 맞죠? 엑셀로 계산한 거 딱 맞고 제가 분석한 거니까 이거를 현재 단체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도록 제안서를 만들었다. 여기는 풍수에 안 들어가는데 풍수와 군의 폭발 1,000만까지 넣어서 47억을 딱 하니까 얼마냐? 1,000만 원이더라. 5년간이니까 5천만 원이 없어지더라. 장기 재물을 할 때 재물을 1억 5천 넣고 대물 5억을 넣고 대인 1인당 1억을 넣고 뭐 이런 거 넣고서 이렇게 하니까 자실구랑에 넣고 올라 300을 했더니 18만 6천 원이 없어지더라. 280만 원이 적립되더라. 없어지는 것이 이게 60편이니까 1100이더라. 그래서 6100만 원이 없어지더라. 1억 8천만에서 두 개 없어지는 거 뺐더니 1억 2600만 원을 5년 동안 이 회사는 전략을 했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 5년 동안 전략했으면 무엇을 받아와야 되느냐? 물론 이 사람은 440만 원 내던 거를 300만 원만 냈으니까 좋기도 하죠. 나머지를 뭘 더 받았어야 돼? 이럴 때 사장님 이거는 아시다시피 화재보험 남는 거고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님이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장님이 이 회사 제일 중요한 사장님부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하나 드셔서 사장님 퇴직금 하나 마련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건덕지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 그 다음 종신보험은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데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여러분들은 이 종신보험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제가 목 아프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면 지치고 힘들어요. 함께 멀리 가야 되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시고 우리 또 김장님이 계속 같이 이제 백업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빨리 넘어가고 올려봐 더 쭉 움직이면 요거는 법률에 이것도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그렇지만 저거를 한 2cm 갖고 10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이상 읽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저 법조문을 찾게 될 겁니다. 10번을 읽어보셔. 그러면
이게 뭐야? 이제 좀 알게 되잖아. 좀 알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게 돼. 저도 이거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본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구체적인 10번은 읽어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되고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산업안전협의회 플러스 공협동조와 인슈코와 이렇게 해서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공업협동연합회가 이게 만기가 되면 안내문도 보내주고 이런 공문도 해준다.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공업협동연합회 이렇게 플러스 산업안전협의회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플러스 공업협동연합회 지방조합에 있어요. 지방조합 연합회잖아. 거기에 사람들이 상무들이 모여서 우리랑 같이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 보험이 잘 되도록 도와줄 거냐 이런 회의도 한다. 이거를 1박 2일 교육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최소한 6개월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내 맘대로 해볼래 좋은데 그 다음은 문제 생겼을 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본 상태에서 본인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또 해나가셔야 돼요. 일단 1년 정도는 최하 6개월은 하라는 대로만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대화도 해보고 그때 시도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내 법대로 한다고 해갖고 좌충우돌하면 잘못하면 질서도 무너지고 시장에서 또 욕을 먹게 되는 걸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기고 그래서 이제 DB 얘기를 좀 한다면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공업협동조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소진 씨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산업계로 이제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좀 했죠. 많이 했는데 다음에 시흥의회에서 이제 제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원래 있던 거하고 원래 있던 DB 연합회 있는 DB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3개지를 합쳐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보던 뭐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30개를 고르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소개장은 만약에 가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합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소개해줄 만한 내용 이런 소개장을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써주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연합회에서 모르는 업체들 있잖아요. 모르는 업체는 그냥 또 가면 안 되니까 다음 남기면 여기다 이렇게 그냥 회장이 플라스틱 앞에 그 내용에다가 플라스틱 공업협동조 회장 연합회 회장이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서 요 초대장을 한 장 올리면 위하면 요렇게 만들어서 이 도장 찍은 걸로 해서 요걸 들고 가서 플라스틱 연합회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문 통과는 좀 쉽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좀 이제 현장 나갈 때 좀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갈 정도로 이제 좀 내공이 조금 되면 플라스틱 공업협동조 연합회에서 플라스틱 산업안전협의회 명함을 파괴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저는 인슈과 앞뒤로 파갖고 인슈과 있는데 연합회에서 그다음 MOU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원하면 만들어 주십니다. 요청을 하면 다음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DB만 보고 마무리할게 닫고 아까 열어놨던 거 DB 요렇게 여기 이제 플라스틱 업체 여기를 한번 서울지사를 하든지 서울지사를 하고 왜 안 열리냐?
손해 봐갖고 그런가? 응? 너무 많아서 그렇지. 다른 데 한번 놀러 가고 지역, 뭐 경기를 왜 이래? 왜 이럴까? 실장님을 보시지. 네? 실장님이 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오래 응. 기다려야 돼. 답답하네.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뭐 양만 많아도 그렇지 엑셀 이게 얼마 된다고. 자 그럼 떠드는 사이에 뭐 되면 되는 거고. 네. 됐어? 이렇게 이제 일단 번호를 다 매기고요. 지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요까지 여기 좀 요 뒤에까지 여기까지 뭐 일정 부분은 나중에 DB를 제출하라든지 관리를 할 때 요 이 정해진 뭐 요까지고 요까지 정해진 데는 손을 대면 안 돼. 이거는 막 여기다 뭐 집어넣어 갖고 막 우리 소진 씨가 나중에 관리하잖아. 그럼 요만치만 이렇게 딱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면 되게끔 일단 형식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엑셀을 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이 얘기가 뭔 얘기 이해했을 거고 엑셀 잘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뭔 얘기인지 좀 모를 텐데 막 번호를 막 바꾼다든지 여기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막 순서를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남바링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건 안 건드려줘야 돼. 차라리 세로 하나 밑에다 써놓는 거 똑같은 형식으로 써놓는 거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나가리 색깔을 딱 칠하면 나가리라고 써놓든지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을 소진 씨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인터넷을 해보고 현장 가봐서 여기 내가 30개는 내가 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시고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은 좀 나가고 싶으시죠? 좀 나가면 전사할까봐 많이 내쫓지는 못하겠어요. 전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하기로 한 거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내공을 쌓아서 나가시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진 씨가 뭐 도와줄 거고 부장님이 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우리 홍명 씨가 저를 배웠으니까 하시고 이걸로 마치고 전을 부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딱 세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지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이고야.